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시간 부자를 꿈꾸는 원빈들입니다. 오늘은 저의 부동산 경매 초보 시절에 낙찰받았던 경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부동산 경매를 잘 모르시거나 이제 경매를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첫 투자 물건에 대한 좋은 팁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2011년에 경매 공부를 시작하였고 낙찰 경험은 총 3건으로 오피스텔 2건, 아파트 1건입니다. 만약 경매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경매라는 것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의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수물건처럼 권리 분석이 복잡해서 이해관계인들이 막 얽혀있는 그런 물건들까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과 같이 일반 물건으로 경매 한 사이클을 경험해보고 내 적성과 맞는지 판단한 다음에 특수물건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경매 강의 커리큘럼을 보면 크게 3가지의 클래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리 분석과 물건 검색 방법, 그리고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법 등을 알려주는 기초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지분 등의 특수물건에 대해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중급반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고급반이나 실전반에서는 실제로 강사님들이 물건을 추천해준 다음에 단체 임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입찰을 한다던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공동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커리큘럼을 수강한 다음에 실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시중에 나온 경매 기초를 알려주는 책 최소 3권 이상 본다던가 기초반만 수강하신 다음에 쉬운 물건부터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자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경매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두려워하는 것이 권리 분석은 어렵다, 법원에 가서 어떻게 입찰하냐, 낙찰받은 후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는 또 어떻게 하냐 등일 텐데요. 일단 한 번만 직접 경험해보면 전혀 어렵지도 못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그저 주변에서 경매로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더라 라는 말만 듣고 경매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입찰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낙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수수료도 그렇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접 공부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1년에 처음 낙찰 받았던 물건은 서울 구로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가 많은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로 한 1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오피스텔에서 무려 20개의 호실이 한꺼번에 경매에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나오면 좋은 점이 상대적으로 이 시선이 분산돼서 권리관계나 층 호수 측면에서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수익률이 좋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전략적으로 아직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기 전인 신건에 입찰했고 감정가 한 8천만 원보다 400여만 원을 더 쓴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낙찰받은 금액은 그 당시 매물의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매의 장점은 대출이 감정가의 80%까지 나온다는 점인데요. 낙찰가 8,400만 원에 80% 금액인 6,4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와서 투자금 2천만 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일반 매매로 오피스텔을 구매할 경우에 대출이 50에서 60%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레버리지 활용 측면에서는 무조건 경매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표로 정리한 것처럼 2천만 원 투자해서 월 순수익이 23만 원 정도로 수익률 13%면 첫 투자치고는 훌륭한 투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물건에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매는 채권자가 물건의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소유자가 이자를 제대로 내지도 않고 빌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자 법원에 물건을 대신 청산해서 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법원에서는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매각을 진행해도 된다는 매각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경매 물건의 입찰 공고를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실제 입찰이 진행되고 그중 최고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되면 일주일 동안 법원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약 한 달간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때 낙찰자는 열심히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이고요. 마지막 절차로 법원에서는 매각 대금을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나 이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임차인 중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 보증금을 배당받아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배당 절차까지 끝나고 임차인을 내보내야 비로소 온전히 나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오피스텔처럼 20개의 호실이 한꺼번에 나온 물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건의 잔금 납부가 진행이 완료가 되어야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유찰이 되거나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제기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 20개의 물건이 모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만 이런저런 사유로 속결 진행을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 지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단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험 또한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명도까지 어렵지 않게 하고 나서 도배 정도의 수리만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5년 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하였습니다. 시세는 5년 동안 500만 원 정도밖에 오르진 않았지만 5년 동안 이자 제외한 수익이 1,300만 원 정도였으니 잃지 않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물건 검색하실 때 입주한 지 한 10년이 넘은 오피스텔을 좀 피하시는 건 좋습니다. 주변에 신축이 생기면 임대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경매로 첫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물건은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매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보는 데 있어서 적합한 물건이고, 두 번째는 소액 투자금을 가지고 괜찮은 수익률의 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세 번째는 낙찰 후 명도를 할 때 비교적 젊은 연령층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번만 경험을 해보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제대로 공부해 둔다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나의 무기를 장착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투자 모토인 잃지 않는 투자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경매만한 수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